제 나이 68. 저는 지금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조용히 목공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가장 거대한 파도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바로 친구 경만에게서 왔습니다. 여기 빛바랜 사진 속의 이 웃는 얼굴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가장 완벽한 우정이 가장 잔혹한 배신으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진정한 유산을 발견하는 반전의 기록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만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습니다. 저는 성적이 좋았고 경만은 재치와 사업 감각이 뛰어났죠.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삶의 첫 번째 가설은 경만과의 우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죠. 경만이 28살 때 작은 액세서리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겨우 모았을 때였습니다. 경만은 저에게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1년 안에 2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경만아, 보증금 빼서 가져가라. 돈보다 내 꿈이 중요하다. 경만은 그 돈으로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작은 가게는 10개가 넘는 체인점이 되었죠. 경만은 저를 찾아와 약속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은퇴할 때 이 모든 성공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멋진 사업을 같이 시작하자.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인생 청사진이다. 저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경만은 저의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평생을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지만 경만이 잘 되는 것이 곧 제 삶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저의 최대 유산이라고 생각했죠. 이 생각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60살 은퇴를 앞둔 해였습니다. 경만이 저에게 드디어 두 번째 청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강남의 500평 부지를 활용한 시니어 복합시설 사업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20억 원. 저는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퇴직금까지 끌어모아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경만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증표로 이 돈은 투자금으로 넣고 너는 이 프로젝트의 상무가 되어라. 노년까지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자 경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경만은 법적인 문제를 핑계로 저에게 일단 잠시 회사에서 빠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믿고 물러났죠.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후 6달 동안 경만은 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경만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투자금 1억 원은 이미 사업 진행에 따른 선지급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되어 회계장부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분은 0%였습니다. 저는 경만을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경만아, 우리 40년 우정은 이게 다였나? 내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내 3천만 원은 잊었나? 경만은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 3천만 원은 이미 갚은 셈이다. 사업은 냉정하다. 내가 가진 것이 투자금 1억 원뿐이라 너를 위한 자리는 없다. 나가주게. 저는 그날 돈 1억 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쌓아 올린 인생의 가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를 버리는 순간 제 삶은 공허한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4주를 입원했습니다. 배신당한 저는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더욱 저를 아프게 한 것은 딸이었습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제가 경만을 돕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딸은 아빠, 그 친구는 늘 아빠를 이용했어요. 아빠가 너무 순진한 게 문제예요 라고 했습니다. 딸은 저를 실패한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딸은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있었지만 저와의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제가 경만을 믿었던 것처럼 딸은 저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평생을 잘못된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딸의 눈빛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삶의 가설, 가족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마저 깨진 것이었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이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경만도 복잡한 세상도 잊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은 창고를 빌려 목공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무를 다듬고 톱질을 하는 동안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만에게 바쳤던 40년의 신뢰가 사실은 저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경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저의 성공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만든 이 투박한 나무 의자 하나가 저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돈이 아닌 정직한 노동의 가치. 이것이 제가 새로 세운 세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아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만이 최근 이혼하고 회사 경영에서도 손을 뗐다고 하더군.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 저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1억 원은 경만에게 공허한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저에게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경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저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최종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이 작은 마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가 만든 투박한 목공품들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웃는 건 처음 봐요. 아빠의 돈이 없어도 아빠가 행복한 모습이 저의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아요. 저는 경만의 배신으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딸의 신뢰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저는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청사진은 돈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진 빈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인가요?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가장 값진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 잔혹한 배신을 통해 비로소 저는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